지금 혈당 관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혈당 관리, 당뇨병, 성인병 이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아직도 나는 젊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갑작스러운 피로감에 꾸벅꾸벅 졸진 않나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단 음식이 당기진 않나요? 운동을 해도 체중이 잘 줄지 않지 않나요? 이유 없이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와 대사 문제 같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의지력이 약해서라고 쉽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하는데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식사 후에도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서 손이 자꾸 가요. 이는 혈당 변동과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단 음식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어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고 체중 감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이 자꾸 붓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많이 섭취된 포도당이 사용될 곳이 없다면 이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이를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된 지방 덩어리들은 지방간을 만들게 돼요.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고혈압도 생기죠. 혈관의 내피 손상, 각종 장기들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수명을 갉아먹어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왜 설탕을 끊을 수 없을까요? 첫 번째로 한국인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은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법이 많고 여기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고기, 제육볶음, 떡볶이, 갈비찜, 잡채 등 설탕이 듬뿍 들어가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제육볶음이에요. 600g 기준 48g의 설탕이 들어가 있고 3번에 나눠 먹는다고 해도 16g의 설탕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거예요. 16g의 설탕이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바로 이 정도 양이에요. 특히 고추장과 초장 같은 장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자주 먹는 음식에서 설탕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전통적인 한국인의 밥, 반찬 문화는 다양한 양념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단맛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피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한국인이라면 식사 후 마시는 커피를 빼먹을 수 없죠.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시킨 후 진열대에 진열된 디저트를 그냥 지나치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쿠키 한 조각엔 몇 그램의 설탕이 들어가 있을까요? 한 개에 11g의 설탕이 들어있네요. 바로 이 정도 양이에요. 달달한 게 땡긴다라는 표현처럼 설탕은 뇌의 도파민, 즉 행복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 순간에 혈당이 떨어졌으니 다시 음식을 먹어! 라고 하는 거짓 배고픔 신호를 보내요. 특히 단 음식을 먹을 때의 쾌감은 담배나 알코올과 유사한 신경작용을 일으켜 끊을 수 없게 만들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성분표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와 영양 정보를 확인하여 숨겨진 설탕과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저지방 건강식이라는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성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자연식품을 선택하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좋겠죠? 맛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은 없나요? 설탕 대신 건강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감미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리스리톨은 칼로리가 제로라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설탕과 달리 에리스리톨은 차가운 맛이 있고 단맛이 설탕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레시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화학적 첨가물이 없고 칼로리가 없어요. 다만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에리스리톨처럼 레시피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쓴맛과 금속의 뒷맛을 느끼게 할 수 있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알룰로스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당뇨병 환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설탕과 유사한 단맛과 질감으로 요리와 베이킹에 탁월하죠. 다만 가격이 높아서 한 스푼 넣을 때마다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당도가 설탕의 70%라서 설탕과 비슷한 당도를 맞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 알룰로스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요즘 온라인에 알룰로스 제품이 많아졌어요. 저도 알룰로스를 한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하면서 원하는 만큼 체중도 감량했고 무기력감이나 식사 후 식곤증이 사라져 좀 더 활기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브랜드의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봤는데요. 알룰로스는 다 똑같겠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떤 제품은 텁텁한 맛이 나고 어떤 제품은 알룰로스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원하는 만큼 단맛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좀 속이 불편한 느낌도 들었고요. 알룰로스만으로 만든 제품은 당도가 부족해서 원하는 맛을 구현할 수 없었고 당도를 높이려면 한없이 많이 넣어야 됐어요. 좋은 알룰로스 제품의 조건은 알룰로스 함량이 높고 설탕보다 부족한 당도 30%를 올리기 위해 소량의 대체 감미료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배합의 밸런스가 좋아야 음식과 베이커리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 이 제품이 품질이 가장 좋아서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단 한 가지 단점은 음식에 사용할 때마다 가격이 비싸서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저당 쿠키 3번 만들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서 직접 제품을 출시하게 됐어요. 저는 10년 넘게 식품회사에 근무했어요. 음료와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래서 제품의 이해도가 있는 편이에요. 알룰로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함께 반년 정도 R&D를 거쳤어요. 그리고 요리와 베이커리, 음료에 어울리는 알룰로스 제품을 출시하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부담 없이 팍팍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 없이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은 분이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알룰로스 요리 레시피는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